안녕하세요. AI 산업안전 채널의 SJ입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합격의 첫 단추, 안전관리론 심화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험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 바로 안전관리비 산정과 안전점검 실무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시험 점수를 얻기 위한 암기를 넘어서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 나갔을 때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실무적인 감각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비용의 산정부터 집행의 엄격한 기준, 그리고 현장의 숨은 위험을 찾아내는 점검 프로세스까지 오늘 30분 동안 저와 함께 모든 핵심 요소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펴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에서는 줄여서 안전관리비라고 부르는 항목입니다. 이 비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법적으로 강제되는 필수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건설업 등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금액과는 별도로 반드시 책정해야 합니다. 사업주나 발주자가 임의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절감할 수 있는 성질의 돈이 절대 아닙니다. 이 비용은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져야 할 법적, 경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어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법적 근거가 몇 조인지,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임의 사용이 왜 불법인지 묻는 지문이 자주 등장하므로 그 철학적, 법적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화면의 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계상되는 요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필기시험에서 가장 빈출되는 항목은 일반건설공사, 갑입니다. 대상액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에서는 2.93%의 단일 요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구간은 대상액 5억 원 이상부터 50억 원 미만 사이의 중규모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단순히 요율만 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초액을 먼저 더하고 거기에 대상액의 1.86%를 곱해야 합니다. 계산 문제 출제 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초액의 누락입니다. 중건설공사나 철도 및 궤도신설공사 역시 각각의 고유 요율이 있으니 시험 전날에는 이 표의 수치들을 백지에 직접 써보며 눈과 손에 완벽히 익혀두시길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요율을 곱하는 기준금액, 즉 대상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이번 슬라이드는 대상액 구성 항목입니다. 안전관리비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은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공사비, 기타 직접비입니다.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부가가치세, 안전관리비 자체, 설계비, 감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입니다. 시험에서는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가 매우 자주 나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반드시 제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례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자재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재료비는 대상액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전체 대상액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까지만 인정합니다. 이것은 재료비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 규정입니다. 예시 문제에서는 재료비 4억, 직접 노무비 1억, 기계경비 5천만 원이면 대상액은 총 5억 5천만 원입니다. 이후 해당 구간 요율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입니다. 안전관리비는 법에서 정한 5대 사용 항목 안에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관리자 인건비입니다. 단, 전담 안전관리자여야 합니다. 겸직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두 번째는 안전시설비입니다. 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작업발판, 안전표지판, 접지설비 등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보호구입니다.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방열복, 형광안전조끼 등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는 안전진단 및 교육 관련 비용입니다. 안전교육 강사비, TBM 자료 제작비, 안전캠페인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관리 비용입니다. 특수건강진단, 근골격계질환 예방, 건강관리실 운영비 등이 포함됩니다. 시험에서는 특정 비용이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항목별 대표 사례를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적법한 사용 항목과 정반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적정 사용 사례를 구분하는 능력이 실무와 시험 모두에서 핵심입니다. 판단의 대원칙은 이 지출이 오직 안전만을 위한 것인가? 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 본연의 시공이나 품질 확보를 위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에어컨 설치, 일반 문구류 구입, 직원들의 회식비나 간식비 같은 복리후생 성격의 지출도 당연히 불가합니다. 특히 헷갈리기 쉬운 것이 환경보전비입니다. 비산먼지를 막기 위한 살수차 운영이나 소음방지 시설은 환경관리를 위한 것이지 직접적인 근로자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하면 타용도 유용으로 적발됩니다. 지문을 읽을 때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안전관리비의 흐름은 총 5단계의 타임라인을 거칩니다. 1단계 계상은 공사 설계 및 발주 단계에서 총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2단계 확보인은
도급 계약 시 이 금액을 명시하고 타 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3단계 집행은 공사 진행률에 맞춰 앞서 배운 5대 항목에 맞게 자금을 실제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 기록은 지출된 모든 내역과 영수증, 사진 대지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꼼꼼히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5단계 정사는 공사 준공 시점에 발주자나 감리단으로부터 적법하게 쓰였는지 최종 확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만약 4단계 기록이 부실하여 증빙이 안되면 5단계 정산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사비를 삭감당하거나 환수 조치되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돌아오는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처음부터 안전관리비를 도급 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발주자나 원청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계상된 금액을 안전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진척도에 따른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제때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 사용 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추가적인 과태료를 맞게 됩니다. 또한 사용 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력하게 시행됨에 따라 안전예산을 고의로 삭감하거나 누락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단순 과태료를 넘어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자로서 깊이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의 기준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공장이 중심이 되는 제조업 등 일반 사업장은 어떨까요? 일반 사업장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건설업처럼 도급 금액의 일정 요율을 기계적으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년 초 사업장의 규모, 유해 위험 요인의 수준, 그리고 전년도 재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운영 방식을 채택합니다. 정기적인 이사회나 경영진 회의를 통해 안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이를 안전보건교육, 방호장치 유지보수, 기계기구의 정기 안전검사, 작업 환경 측정 등에 집행한 뒤 연말에 결산하는 구조입니다. 즉, 단기 프로젝트 중심의 건설업과 상시 운영 중심의 제조업 간의 안전예산 관리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학습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안전점검의 정의와 목적입니다. 안전점검이란 기계, 설비, 작업 환경, 작업 행동 등을 계획적으로 조사하여 불안전 상태와 불안전 행동을 발견하고 즉시 개선하는 활동입니다.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험 요인 발견. 둘째, 즉시 개선. 셋째, 데이터 축적과 반복 위험 분석입니다. 안전점검은 주체별, 시기별, 방법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정밀점검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험에서는 안전점검의 목적과 분류체계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 하나인 시기별 점검의 분류입니다. 첫째, 정기점검은 일, 주, 월 등 정해진 주기에 따라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점검입니다. 둘째, 수시점검은 작업 전, 중, 후에 작업자나 관리감독자가 현장 상태를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확인하는 일상점검입니다. 셋째, 특별점검은 태풍이나 지진 같은 기상이변 직후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특정 구역이나 설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정밀진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점검은 기계의 이상 소음이나 진동 등 고장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또는 대대적인 수리를 마친 직후에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각 점검의 키워드를 상황과 정확히 매칭하는 훈련을 하셔야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원칙입니다. 체크리스트에는 반드시 점검 일시와 장소, 점검 종류, 점검자, 점검 항목과 기준, 판정 결과, 조치 내용, 사진 첨부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점검 기준은 가능한 한 수치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도 기준이나 난간 높이 기준처럼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치 기한과 담당자까지 명확하게 기록해야 추후 개선 여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체크리스트 필수기재 항목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안전점검은 현장을 그냥 한 바퀴 휙 도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5단계 절차를 완벽히 준수해야 합니다. 1단계 사전 준비에서는 점검 장비와 이전 결과를 확인합니다. 2단계 현장 점검에서는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살피며 긴급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킵니다. 3단계 결과 기록에서는 불량률을 집계하고 현장에서 즉시 서명합니다. 4단계 보고 및 전달에서는 24시간 내에 경영층에 서면 보고하고 유관부서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마지막 5단계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적만 하고 끝나면 안 되며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개선을 확인해야만 진짜 점검이 완성됩니다. 현장의 최일선 지휘관인 관리감독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업무는 단연 순회점검입니다. 순회점검은 책상에 앉아 서류에 사인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직접 작업 현장 구석구석을 돌며 작업자들의 숨결을 느끼고 실질적인 위험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식적인 체크를 버리고
실질적인 현장 위주의 관찰을 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자가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고 고소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발견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 및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셋째, 이 순회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다음날 아침 작업 전 안전회의인 TBM, 툴박스 미팅 시간에 모든 작업자와 즉시 공유하여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연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안전관리입니다. 순회 점검을 할 때 현장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시설과 같은 불안전 상태만 보고 사람의 불안전 행동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의 직접 원인 80% 이상은 인간의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환경이나 설비 측면의 불안전 상태로는 방호장치 덮개 제거, 추락구역 난간 미설치, 조도 미달 등이 있습니다. 반면 작업자 측면의 불안전 행동으로는 보호구 미착용, 작업 절차 임해 위반, 점검 중 에너지 차단을 뜻하는 LOTO 미실시, 그리고 최근 급증하는 작업 중 스마트폰 사용 등이 있습니다. 발견 즉시 사진으로 확인하고 즉각 중지할지 기한부 개선을 할지 긴급도를 판단한 뒤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에서 발견된 불량 결과를 처리하는 절차는 닫힌 피드백 루프를 형성해야 합니다. 핵심 철학은 점검의 가치는 발견에 있지 않고 완전한 개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1단계로 발견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위험도 등급을 산정합니다. 2단계로 조치 기한을 설정하고 담당 부서를 지정하며 필요한 안전관리비 예산을 배정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3단계는 현장 담당자에게 개선 요구서를 발부하여 물리적, 관리적 대책을 즉각 지시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조치가 완료된 후 현장을 재점검하는 확인 및 피드백입니다. 한번 적발된 문제가 다음 달에 또 적발된다면 현장의 안전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므로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하여 근본적인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점검을 완료한 후의 기록 및 보존은 법적인 방어 수단이자 의무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기록은 공사나 작업이 완료된 후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항목을 점검했고 결과가 어땠으며 조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점검자의 서명과 사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점검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거짓으로 허위 기재를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점검 기록이 부실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드러나면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가중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지형과 구조물이 매일 바뀌는 동적인 특성이 있어 유형별 특수법정 점검이 중요합니다. 굴착공사에서는 비탈면의 안식각 기울기를 확인하고 지하수위 치마를 계측해야 합니다. 비계나 고소작업 시에는 작업 발판의 폭이 40cm 이상인지 확인하고 추락방지망과 안전대 고정 상태를 점검합니다. 크레인 같은 양중기는 제한 하중인의 사용 여부와 와이어로프 마모를, 콘크리트 작업은 동바리 간격과 타설 속도를 봅니다. 특히 가설 구조물 설치나 해체 전에는 안전점검이 필수이며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이거나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일 때는 작업을 즉각 중지해야 하는 수치 기준을 꼭 암기하십시오. 수험생 여러분, 19번 슬라이드는 일반 점검과 구분되는 법정 정밀 점검의 핵심 수치를 정리하는 페이지입니다. 시험에서는 안전검사 주기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먼저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 주기입니다. 대원칙은 설치 후 최초 3년 이내, 그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단, 환경 변화가 심한 건설 현장용 리프트와 고소작업대는 예외적으로 매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2년과 6개월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다음으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화학설비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PSM 제출 대상 사업장은 자체적인 안전감사를 매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밀점검은 유관 확인을 넘어 비파괴 검사 등 과학적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며 검사 주기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검사 결과 서류는 일반 서류처럼 3년간 보존하되 설비의 이력 관리를 위해 폐기 시까지 보관하는 것이 실무적인 정답입니다. 마지막 개념으로 최근 출제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위험성평가와 기존 안전점검의 관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안전점검이 현재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결함과 법 위반 사항을 찾아내어 시정하는 현장 중심적, 대증적 조치라면 위험성평가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유해 위험 요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 빈도가 중대성 강도를 곱하여 크기를 추정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범위 이내로 낮추는 사전 예측적, 시스템적 관리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가 대립하거나 대체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제도로서 안전점검 결과가 위험성평가의 핵심 입력, 인풋 자료로 쓰인다는 점을 묻는 보기가 정답으로 출제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관리비 또는와 안전점검 행동을 분리해서 배웠지만 최근 기출 트렌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융합한 복합 실무형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시나리오를 통해 완벽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현장 시나리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건설공사 금액 50억 원 현장에서 여러분이 수시점검을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50억 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비 계상 시 기초액이 빠진다는 사실 떠오르셔야 합니다. 점검 중 10층 높이의 외부 비계에서 두 가지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발견합니다. 첫째, 설치된 추락방지망이 심하게 찢어져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 둘째, 근로자들이 낡고 파손된 안전대를 착용하고 위태롭게 작업하는 행동. 자, 이제 배운 것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PDCA의 에이트 조치입니다.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그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합니다. 찢어진 추락방지망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제2항인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적법하게 지출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새로운 졸줄과 안전대를 구매하는 비용 역시 제3항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로 지출합니다. 만약 이때 현장 소장이 방풍망이나 먼지 가림막도 찢어졌으니 안전관리비로 같이 사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단호하게 안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환경관리비나 공사비로 처리해야 할 사용불가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는 이처럼 특정한 현장 상황을 제시하고 다음 중 안전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는 내역은 또는 점검 후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를 묻는 통합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체된 시설과 지급된 보호구를 확인한 후 이 모든 과정을 안전점검 일지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기록하고 서명합니다. 이 서류들은 몇 년 보관한다고요? 네, 바로 3년입니다. 이 시나리오 하나에 오늘 배운 요율 산정 원칙, 점검 절차, 예산 집행 기준, 그리고 서류 보존 의무까지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영상처럼 그려두시면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흔들림 없이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안전은 돈과 시스템이 현장에서 완벽하게 결합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확실한 합격을 기원하며 오늘 핵심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